안녕하세요. 영유아 창의예술교육을 발표할 2025-41030 추정민입니다. 목차로는 첫 번째로 명화 설명, 두 번째로는 명화에 대한 발문, 세 번째로는 명곡 설명, 그 다음은 명곡 발문, 다섯 번째는 명곡이랑 명화에 대한 발문과 그리고 여섯 번째는 연계 활동에 대한 내용이 있겠습니다. 구스타프 클림프는 19세기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예술가입니다. 56년이라는 짧은 생애 동안 수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클림트의 작품들은 특유의 감각적이고 관능적인 느낌으로 현재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광고나 굿즈를 비롯한 현재에도 다양한 대중매체와 산업을 통해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림트의 작품 속에는 황금이 많습니다. 왜 클림트는 황금색을 사용했을까? 금색 공업자 아버지의 영향과 그 이탈리아의 여행길 산마르코 성당에서 발견한 황금빛 모자이크의 영향을 받아서 고급스럽고 화려한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금의 사용은 마치 예술가를 신처럼 보이게 하고 이때부터 클림트의 황금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금박과 장식적 문양, 에로티시즘과 죽음을 상징하는 결합을 하여 시각적 감정과 철학적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클림트의 작품 중 생명의 나무는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스토클레 저택 식당을 장식하기 위해 클림트에게 모자이크 벽화를 의뢰했습니다. 이는 클림트가 참여한 마지막 대형 작업이기도 했고 유리나 산호, 자개, 금보석 등 고급 재료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때 완성한 대작이 바로 생명의 나무라고 합니다. 스토클레 저택의 벽화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앙에는 생명의 나무, 왼쪽에는 기대인데 기대에는 이집트 벽화를 연상시키는 여성상이 표현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성치라는 그림이 있는데 성치에는 동양풍 의상과 비잔틴 양식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생명의 나무를 설명해 드리면 구스타프 클림프는 생명의 나무는 생명의 순환하고 연결되어 있고 사랑과 죽음을 상징하는 나무 형태로 담아낸 작품으로 동서양의 상징이 어우러진 철학적인 회화입니다. 우선 가장 먼저 보이는 나선형 가지는 생명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고 나무의 나선형이 생명의 순환과 우주의 질서를 나타내고 끊임없는 성장과 시간의 흐름을 상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금박과 문양인데 이는 장식적인 상징으로 클림트는 금박과 기하학적 문양을 사용해서 신성함과 영속성을 표현하였습니다. 이는 비잔틴 미술의 모자이크와 일본의 전통 문양에서 받은 영향이 반영되었습니다. 인물의 배치를 보면은 사랑과 죽음으로 나무 옆에 남성과 여성 인물은 사랑의 결합과 죽음의 긴장감을 상징합니다. 남성의 사각형 문양과 여성의 원형 꽃무늬 무늬는 서로의 성별을 대비하는 부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명의 나무를 보고 느낀 점으로는 생명의 나무가 단순한 그런 벽화가 아니라 인간의 삶과 죽음, 그리고 사랑의 주제까지 담긴 철학적인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생명의 나무는 인간 내면의 복잡한 감정을 가장 아름다운 재료인 금으로 만든 작품이라서 실제로 보면은 어떻게 보일지, 얼마나 화려할지 궁금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나선형 나뭇가지를 집중해서 보고 있으면은 작품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클림트의 생명의 나무에 대해서 발문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미술 예술 중에서 선은 나무의 가지가 어떤 선으로 표현되어 있니? 5세. 선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니? 6세. 선의 방향이 그림의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주는 것 같니? 7세로 발문을 했습니다. 색으로는 5세는 그림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색은 무엇이니? 6세.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이 어떻게 섞여 있니? 7세. 색의 조합이 그림의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고 있니? 세 번째로는 모양입니다. 5세. 그림 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모양은 무엇이니? 6세. 모양의 크기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7세. 모양이 그림 안에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니? 네 번째는 질감입니다. 5세. 금빛 무늬를 보면 어떤 느낌이 날 것 같니? 6세. 울퉁불퉁해 보이는 부분은 어디일까? 7세. 질감에서 그림이 더 풍부해 보이는 부분이 있니? 5세. 아니, 다섯 번째 공간은 5세.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과 뒤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을 찾아볼까? 6세. 공간이 꽉 차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7세. 나무 주변의 공간이 주제를 더 돋보이게 해주고 있니? 다음으로는 구성 원리에 대한 발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균형은 5세. 오른쪽과 왼쪽을 비교하면 어떤 느낌이 달라? 6세. 균형이 깨진다면 그림이 어떻게 보일까? 7세. 대칭은 아니지만 균형이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두 번째 강조는 5세. 그림을 처음 보면 어디가 가장 먼저 보이니? 6세. 나무 중심이 눈길을 끌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7세. 작가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어디라고 생각하니? 세 번째는 리듬 반복 패턴입니다. 5세. 반복되는 무늬 때문에 그림이 어떤 느낌이 드니? 6세. 반복되는 모양들이 어떤 패턴을 만들고 있니? 7세. 리듬감 있는 가지 모양이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 같니? 네 번째로는 비례입니다. 5세. 나뭇가지 크기가 달라서 어떤 느낌이 드니? 6세. 큰 모양이 눈에 먼저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7세. 인물, 나무, 장식의 크기가 어떤 의미를 주는 걸까? 움직임에 대한 설명으로는 5세. 바람이 부는 것 같니? 6세. 시선이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길이 있을까? 7세. 움직임이 그림의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어줄까? 여섯 번째는 통일과 변화입니다. 5세. 비슷한 무늬가 많이 모여 있어서 하나처럼 보이네. 6세. 통일된 색과 모양이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있니? 7세. 변화가 느껴지는 부분은 어디일까? 라고 발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명곡에 대한 설명입니다. 니콜라이 림스키-코르사코프는 러시아 일부 작곡가 중 관현악법에 가장 뛰어난 작곡가였습니다. 니콜라이 림스키-코르사코프는 예술가 문학, 음악의 나라 러시아에서 태어났고 러시아의 작곡가이자 관현악법으로 잘 알려진 음악가고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음악에 재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1871년에는 서른이 채 안 되는 젊은 나이지만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의 교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해군 장교 출신으로 러시아 국민주의 음악가 중 관현악법이 좋기로 가장 유명했고 레스피기가 러시아 시절 림스키에게 지도를 받았다고 하고 림스키는 동료 작곡가인 무소르스키의 엉성한 관현악법을 손본 장본인이라고도 합니다. 왕벌의 비행에 대해 작품 감상을 해보겠습니다.
왕벌의 비행에 대한 설명으로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빠른 곳으로 통하고 있고, 연주자들뿐 아니라 취미로 악기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한 번쯤 도전해보고 싶은 곡이라고 합니다. 왕벌의 비행은 술탄 황제의 오페라 중 2막 1장의 관현 악곡이고, 피아노, 첼로, 바이올린, 기타 등 다양한 악기로 연주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까지도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왕벌의 비행의 내용을 말씀해 드리면, 사악한 마법사가 변신한 솔개가 백조를 공격할 때 왕국에서 쫓겨난 왕자가 솔개를 쏘아 죽이자 백조가 보답으로 왕자를 벌로 변신시켜서 아버지가 있는 왕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면입니다. 왕자가 왕국으로 돌아가는 동안 벌이는 윙윙 대는 소리를 묘사한 간주곡입니다. 직접적으로는 플루트, 바이올린, 비올라, 클라리넷, 간접적으로는 바순, 오보에, 코르앙글레, 첼로가 멜로디를 담당한다고 합니다. 16분음표의 반음계적인 진행이 흔들리듯 움직이며 볼때의 날갯짓을 나타내고 있고, 미도라 파라도미의 또 다른 라이트 모티브가 저음역과 고음역을 오가면서 출현합니다. 대부분은 피아노 내지 피아니시모이기 때문에 손가락이 정말 잘 훈련되어 있지 않는다면은 상당히 억지스럽고 쥐어짜는 듯한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음정이 다 눌려서 원곡의 느낌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빨리 치려고 하지 않고 천천히 점점 속도를 늘려가면서 치는 편이 훨씬 수월하다고 합니다. 왼손의 10도 부분도 자연스럽게 처리해야 하고, 라흐마니노프의 작품 목록에 1929년에 피아노 재편곡이 등재되어 있는데, 이것이 가장 널리 알려진 피아노 버전이라고도 합니다. 일단 왕벌의 비행을 듣고 느낀 점으로는, 평소에 준비를 하거나 속도를 내야 할 상황에서 듣던 명곡이었습니다. 듣다 보면 마음이 급해지면서 몸도 빨라지는 듯한 착각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곡이었는데, 차분하게 다시 들어보니까 실제로 벌이 쫓아오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막 주위를 둘러보면서 들을 수 있었던 그런 곡입니다.
림스키-코르사코프 왕벌의 비행에 대한 발문으로는 첫 번째로 샘여림이 있습니다. 5세 가장 작은 소리가 나면 벌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 같아? 6세 작은 소리일 때와 큰 소리일 때 벌의 행동이 어떻게 달라 보이니? 7세 강약이 반복되면서 어떤 효과를 주고 있는 것 같니? 두 번째로는 음색입니다. 5세 들리는 악기 소리가 날카로워 부드러워. 6세 악기의 소리가 어떻게 벌의 날갯짓을 표현한 것 같니? 7세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 중 어떤 것이 더 많이 들리니? 세 번째로는 선율입니다. 5세 선율이 빨리 움직이면 벌이 어떤 모습일까? 6세 선율이 한 방향으로 쭉 가는지 위아래로 움직이는지 들어볼까? 7세 선율이 반복적으로 이어지면서 긴장감을 어떻게 만들고 있니? 네 번째로는 리듬입니다. 5세 리듬이 빠르게 들려 아니면 천천히 들려? 6세 빠른 리듬과 느린 리듬 중 어느 부분이 더 많을까? 7세 리듬이 갑자기 바뀌는 부분이 있니? 있다면 어떤 느낌이 들었니? 다섯 번째는 형식입니다. 5세 음악이 계속 비슷하게 들리니 아니면 중간에 다른 느낌이 나니? 6세 음악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들리니? 빠르거나 더 빠르다는 느낌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면서 발문할 수 있습니다. 7세 선율이 빠르게 반복되면서 진행되는데 이런 형식은 어떤 효과를 준다고 생각하니? 여섯 번째는 빠르기입니다. 5세 빠른 음악을 들으니까 어떤 느낌이 드니? 6세 중간에 더 빨라지는 부분이나 느려지는 부분이 있다고 느껴지니? 7세 빠른 템포가 곡 전체의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고 있니? 이런 식으로 발문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나무를 보면서 왕벌의 비행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생명의 나무를 보면서 왕벌의 비행에 대해 감상을 해봤을 때 생명의 나무가 금으로 만들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작품이라서 그런지 화려한 꽃에 벌이 가는 것처럼 생명의 나무에도 많은 벌떼들이 막 달려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명화와 명곡에 대한 발문으로는 첫 번째로는 소리입니다. 5세 음악을 들을 때 벌이 가까이 다가왔다가 멀어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니 이 발문은 민감성, 청각에 대한 부분이고 6세 생명의 나무 속 벌이 어떤 소리를 낼지 상상해서 너도 소리로 표현해 볼래? 상상력 7세 음악 속 빠른 리듬을 이용해서 벌이 움직이는 소리를 여러 가지로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유창성 두 번째로는 도형입니다. 5세 음악을 들을 때 떠오르는 모양이 생명의 나무에 어디에서 보이니? 민감성, 시각에 대한 부분입니다. 6세 왕벌이 나무 속을 날아다닌다고 하면 어떤 도형으로 움직임을 표현하고 싶니? 상상력 7세 나무 무늬와 벌의 움직임을 합쳐 너만의 새로운 패턴을 어떻게 만들어 볼까? 독창성 세 번째로는 동작입니다. 5세 벌이 빠르게 날아가는 것처럼 팔이나 손을 흔들어 볼까? 민감성, 신체에 대한 부분이고 6세 생명의 나무의 사선 모양을 음악에 맞춰 표현해 본다면 나선 모양을 음악에 맞춰 표현해 본다면 어떤 동작이 될까? 유창성 7세 벌이 가지 사이를 지나가는 모습을 너만의 창의적인 움직임으로 만들어 볼까? 독창성 네 번째로는 언어입니다. 5세 음악을 들으며 벌이 지금 나무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 문장으로 말해볼까? 유창성 6세 생명의 나무 속에서 벌이 모험하는 모습을 짧게 이야기로 만들어 볼까? 상상력 7세 음악과 그림을 함께 보면서 벌의 이야기를 처음, 중간, 끝으로 나누어 설명해 볼까? 정교성 다섯 번째는 조작입니다. 5세 왕벌이 움직인 길을 선 하나로 종이에 그려볼까? 민감성 6세 생명의 나무 무늬와 벌의 빠른 움직임을 합쳐 새로운 길을 만들어 볼래? 융통성 7세 음악의 빠른 느낌과 그림의 화려한 무늬를 이용해서 너만의 움직이는 길을 더 자세히 꾸며볼까? 정교성과 도창성 부분입니다. 창의성으로는 5세 나무를 보면서 음악을 들을 때 어떤 기분이 드니? 그 기분을 표정이나 소리로 표현해볼까? 민감성 6세 그, 그림과 음악을 보니 벌이 사는 특별한 나무 나라가 떠오르니 어떤 모습일까? 그 나라는 상상력 7세 그림과 음악에서 느낀 것을 합쳐 너만의 이야기를 말이나 몸으로 또는 그림으로 표현해볼까? 능동성과 독창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연기 활동으로는 생명의 나무 퍼즐이 있습니다. 클림트의 생명의 나무를 감상한 후에 퍼즐 활동으로 연계를 한다면 유아는 작품의 색채나 문양을 탐색하면서 미적 감수성을 기를 수 있고 퍼즐을 맞추는 과정에서도 관찰력과 집중력, 문제 해결력이 자연스럽게 발달될 것 같습니다. 또한 도형 기반 퍼즐 조각을 다루며 전체와 부분 관계를 이해하게 되고 시지각 능력과 도형 인지를 강화할 수 있으며 손가락의 조절과 손, 눈, 협응이 촉진될 것 같습니다. 작품 감상에서 놀이로 이어지는 경험은 예술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정서적 안정감을 주면서 완성 과정에서 자기 조절력도 향상될 거로 보입니다. 더불어 협동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또래와의 상호작용과 사회성이 증진되고 작품의 상징성도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활동이라고 생각해서 생명의 나무 퍼즐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